지난주 일본을 강타한 폭설과 한파는 마치 재앙처럼 도시와 산악지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금 몰아친 눈폭탄은 일본 전역을 강타하며 참혹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눈은 끝도 없이 쌓여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밤새 필사적으로 눈을 치워도 아침이면 다시 사람 머리까지 눈이 차오릅니다. 제설 차량이 도로를 뚫고 지나가지만 그것도 잠시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눈더미가 쌓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길이 사라집니다. 새벽이 되면 밤새 내린 눈이 거대한 두께의 벽돌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 속도가 줄어든 것 같아 잠시 안도할 틈도 없이 새로운 눈더미가 어둠 속에서 무겁게 쌓입니다. 거의 5m 육박하는 눈이 쌓였고 도시는 이미 눈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마비되었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며 교통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에 이제는 치운 눈을 둘 곳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폭설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한 마을은 이제 거대한 눈더미 아래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을 전체가 하얀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전역 곳곳에 300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특히 아오모리현에서는 적설량이 494c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이제는 폭설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입니다. 이와테현의 한 스키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이 눈에 파묻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스키를 타던 중 덮쳐온 눈사태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스키장 주변을 점검하던 직원이 갑작스런 눈사태에 휘말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겨울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 온천에서는 직원 3명이 눈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관광객들은 이곳을 떠나려 하지만 탈출조차 쉽지 않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는 차단되었고 신칸센과 항공편마저 줄줄이 중단되거나 대폭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발이 묶인 채 언제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승객들이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으며 기차역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 운행은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으며 도로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매년 겨울 눈 치우기를 필수적인 노동으로 여겼던 삿포로 여행사는 눈 치우기 체험 관광 상품을 기획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했죠. 이 체험은 1인 기준 25만엔, 우리 돈으로 약 237만 원이라는 고가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중국 남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는 쇼핑보다 색다르고 상쾌한 체험이란 반응을 얻으며 대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눈을 치워주는 것도 이상할 판에 중국 관광객들은 오히려 돈을 주고 일본인 대신 노동을 하러 들어갔고 그 결과 고립되어 노숙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색다른 체험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곧 현실의 냉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재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혼란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민들은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관광객들은 발이 묶였으며 곳곳에서 눈사태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원칙을 찾아본다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을 들춰보며 기준과 절차를 따지는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눈사태는 계속해서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 언론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기보다 눈이 5m 쌓인 게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겠다며 두꺼운 종이에 5m짜리 자를 그려나와 방송에서 앵커의 키와 비교해보는 황당한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더미에 묻혀 자신의 집조차 찾을 수 없는 주민들 앞에서 피해의 참상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와 그림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은 일본 정부의 무능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언론의 행태는 해외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일본 방송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눈의 높이를 과시라도하듯 5m짜리 자를 그려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재난의 심각성을 희화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일본의 폭설 피해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대응이 더디고 언론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은 집이 눈에 파묻혀 자신의 거처조차 찾지 못하고 있고 관광객들은 교통마비로 탈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본 방송은 피해 복구나 대책 논의 대신 거대한 눈더미의 높이를 강조하는 보여주기식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예능 방송은 심각한 피해 지역에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이 어떻게 눈에 파묻히는지를 보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서 차량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눈더미에 잠기며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서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타임랩스 영상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그저 자극적인 영상으로 시청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나라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직접 눈과 싸우고 있습니다. 구조 지원도 복구 계획도 없이 마을 전체가 눈에 갇힌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삽을 들고 목숨을 걸고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삽을 들고 필사적으로 눈을 퍼내지만 하늘에선 끊임없이 눈이 내려 모든 노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일본 주민들은 끝없이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까지 눈이 쌓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밤새 치웠는데 아침이 되니 다시 눈 속에 갇혔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지진, 홍수, 쓰나미, 화산 폭발에 이어 폭설까지 일본에 연일 벌어지는 재난 상황에서 한국을 원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를 탓하며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저 쉬쉬하며 덮을 일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한파와 폭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불필요한 외출은 물론 이동 자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눈더미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버티는 것뿐입니다. 한국 역시 매년 강추위가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이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시행해왔고 그 결과 비교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대비 또한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덕분에 날씨가 혹독한 겨울철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 한국의 대비 시스템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경이로운 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보인 이 행보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은 숱한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소중한 한국의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심지어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었고 누군가 나서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유물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치와 한복, 한국의 영토까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유물들을 되찾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온 기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서 싸웠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란 항리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저에 코리아란 이름으로 존경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생활고로 씻지도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하는 참전 용사들이 이들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범위가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보에 수많은 참전국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했고 이 기업을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까지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쉬는 6.25 참전 용사에게 후원되는 아주 특별한 태극기 키링을 공개하며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시작에 있습니다.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실제 태극기를 구현하기 위해 40여 년 한 길만 봐온 장인과 협업을 해 완성한 키링으로 빛에 따라 서명의 굴곡이 보일 정도로 디테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키링을 구매하였고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이 태극기 키링을 가방, 휴대폰, 차키에 걸며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참전 용사분들은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90대 중반이 된 참전 용사님들께 우리가 보답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에 태극기 키링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